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전 동영상 꼭 들으시고 이 동영상 들어보셔야 됩니다. 연계 동영상이니까요. 자, 이전 동영상에서 이게 뒷목이 아니라 여기 대각선 쪽에 이렇게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 오른쪽이나 왼쪽 가운데. 자, 이거 하루에 몇 차례씩 우리가 최소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세수는 하잖아요. 낮에는 안 할 수 있지만은. 그때 세수할 때 비누칠하고 이렇게 할 때 뒷목 쪽을 이렇게 세수할 때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왼쪽 다 눌러보시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은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눌렀을 때 분명히 더 부드럽고 편안한 쪽과 뭔가 경직되고 긴장감 있고 아픈 쪽을 그때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날은 왼팔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 또 왼손에 중량을 올려주든 오른손에 중량을 내려주든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왼손에 중량을 올리든가 오른손에 중량을 내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아침 전을 하고 낮에도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서 뭐 아픈 쪽이 나타나는지 계속 머리를 흔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머리 흔들라고 했으니까 흔들어야지. 흔들면 뭐 좋은 게 있으니까 흔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삐걱삐걱 소리가 찌직찌직 소리가 난다는데 나는 나나 안 나나. 나는 또 올라가다가 뭔가 뭐 저희 아내도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갑자기 여기 뭐 송곳으로 쿡 찌르는 어떤 그런 느낌도 왔다가 뭐 이렇게 이게 저거 뭐죠? 하여튼 이게 뭐 띠둘러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도 왔다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걸 느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숙여서 이렇게 자꾸 흔들면요. 얼굴 쪽은 피가 안 올라와요. 고개 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시선을 항상 정면보다 한 15도 각도 더 높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통수와 얼굴 쪽으로 피가 골고루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튼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거 배우면 처음에는 흉내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 해보는 게 맞아요. 따라 해보는 게 맞는데, 따라 해보다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궁금증을 가고 이게 무슨 데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한 3일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다리 조작을 하면서 추적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느끼는 바가 아니고 궁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지만 다리 조작을 하니까 자꾸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느꼈다. 근데 나만 이렇게 느꼈다. 이게 아니고, 나만 느꼈는 거죠. 사실은 저희 아내는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걸 계속 추적했어요. 나한테만 지금 다리 조작을 하니까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등 쪽으로 피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한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가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는 좀 약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왼쪽 겨드랑이가 되게 세져서 오른쪽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약해져서 한 5일 동안 오른팔로 운동을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가 비슷해지는 상황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편하게 지냈다. 그 다음에 뭔가 다리 조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리 조작을 했더니만 갑자기 오른쪽이 막 가슴 쪽이, 겨드랑이 쪽이 세지는
왼팔에 막 힘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때 5일 동안 오른팔 운동을 했던 게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다리에서 피가, 다리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근데 저희 아내도 최근에 보면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 테스트 해보면 계속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다리 조작을 하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오른쪽이 조금씩 이기는 느낌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전 동영상, 어제 동영상, 그저께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죠? 연계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오른쪽이 이기니까 잘 때 왼쪽 가슴에다가 1kg짜리도 올려보고, 또 심지어 오른손을 벗고 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왼쪽이 한번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 왼팔 운동을 한 3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겨보니까 왼팔 운동 할 수가 없어져요. 어제 또 저녁에 오른손에 막 250, 오른손에 30밖에 안 찼는데 250g짜리 모래주머니 이렇게 끼고 누워서 그냥 낮잠 한숨, 저녁잠 한숨 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겨버리니까.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도대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올라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올라오느냐, 100% 올라오느냐, 아니면 어떤 영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제일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3일, 4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좀 답답하지만은 계속 기다려 보면서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분석을 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나타나는 현상과 저희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오른쪽으로 오는 다리가 개선이 되면서 피가 올라올 때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가,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이 비슷하다는, 겨드랑이 쪽이 상체가 비슷했는데 다리 조작을 시작하고 나면 오른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상체가 비슷한 상황에서, 양쪽 겨드랑이도 비슷하고 피도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비슷하게 있고 이럴 때 다리 운동을 시작하면 오른쪽이 이길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저도 비슷할 때 시작했고 저희 아내도 비슷할 때 시작했는데, 저는 그 전에, 비슷하기 전에 오른팔 운동을 엄청나게 했었고 저희 아내는 오른팔 운동을 엄청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리 조작을 하니까 저는 오른쪽이 아주 세져 버렸고, 가슴 쪽이. 저희 아내는 오른쪽이 조금 세졌어요. 많이 세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밤에 왼손에 한 250g 더 차고 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세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진정이 돼서 오히려 오른손의 중량이 조금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왠가 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른쪽 목이 약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목이 불편한 거는 오른쪽에 피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오른쪽 목이 불편하면 오른쪽이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오른손의 중량을 5g이나 10g 올려줄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이 셀 때 다리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왼쪽이 아주 셀 때 다리 조작을 자꾸 하게 되면 왼쪽이 더 세질까요? 아니면 오른쪽이 조금 세지면서 왼쪽이 센 걸 좀 약화시켜 줄까요?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할 때는 오른쪽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리 조작을 하면. 근데 나와 있든 안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왼쪽이 세냐 오른쪽이 세냐에 따라서 중량 변화 주고 운동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금 어렵게 연구하는 자세로 생각하니까 이게 중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예상을 하면서.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 세졌어. 왼팔 운동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중량 올려주고 지팡이 짚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또 왼쪽이 세지면 오른쪽 운동해주면 되죠. 마냥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보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연구 그냥 합니까? 그냥 연구는 내가, 연구하는 사람은 응용 능력이 생겨요. 나중에 응용 능력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흉내만 내요. 따라만 해갖고,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헬스장 가서 동영상에서 이런 오른다리 허벅지 앞쪽이 약하니까 허벅지 앞쪽을 강화해주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다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운동이 또 있거든요. 그 오른쪽은 그렇게 하고 왼발은 엎드려서 이 뒤쪽 허벅지를 강화해주는 운동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알았으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헬스장에 가서도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또 응용해 가면서 운동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 등이 너무 세서 왼쪽 등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면 제 방에 보면 제가 누워 자는 침대 옆에 벽 옆에 있어요. 왼쪽이 벽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스트레칭 바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 길이가 짧아서 가운데 잘라버리면 우리 스트레칭 바가 원이잖아요. 딱 잘라버리면 길어지잖아요. 2배로 길어지잖아요. 그 끝머리 그래 묶어놓고 내 이거 몸 왼쪽 편에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뜨게 해서 손잡이를 탁 만들어서 하나 쭉 늘어뜨려 놨어요. 왼쪽이 약할 때 써먹으려고. 잘 때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고 지면에서 한 10cm 떨어졌으니까 왼쪽 벽에 못에 걸려서 바닥으로 길게 늘어뜨렸는데 지면에서 한 10cm 떨어진 지점에 손잡이를 이게 전기 테이프, 청테이프 괜찮아요. 그런 거 해갖고 딱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딱 스케치 테이프 붙여버리니까 손잡이가 되잖아요. 그때 붙들면 팔의 체중에 의해서 내려와요. 10cm가. 그러면 등 쪽으로 혹은 겨드랑이 쪽으로 힘이 전달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불편하더라고. 제가 10cm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cm 정도 늘어나면 그게 최소한 한 500g 정도 힘은 내요. 한 500g에서 1kg 정도의 힘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연 운동하는 계속 그쪽으로 힘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많은데 근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그 연구하는 자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 내가 지팡이를 안 잡아도 지금 이 자팡이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팔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팔만 올려놓고 있어도 이 겨드랑이에 약간 힘이 가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여기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범 보여주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땡땡한 느낌이 살짝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또 약해졌나?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결 부드러워진 거 맞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근데 이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테스트들이 있었는데, 테스트는 진짜 많아요, 사실은. 피가 부족한 쪽에는 자꾸 단절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그랬죠. 팔에 피가 빠지면 부드럽지 못하고 자꾸 신경통적인 이상하게 아파. 팔꿈치나 피부가 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경직된다. 이것도 단절 현상이에요. 단절, 끊어짐 현상. 혈액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꾸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웅덩이가 생기면서 신경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눌러도 아프고 흔들어도 아프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 결론은 하여튼 다리 동작을 하면 피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양쪽 가슴이 비슷할 때는 오른쪽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을 도와주는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왼쪽이 셀 때는 왼쪽으로 올라오는 건가? 왼손잡이들은 왼쪽이 세거든요. 그죠? 왼손잡이들은 다리 조작을 하고 나면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심하진 않을지라도 왼쪽 가슴으로 조금 피가 올라올 상황이 더 많지 않겠나? 왜?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이쪽이 혈관이 더 세니까. 물론 뭐 아까 조건처럼 양쪽 겨드랑이가 똑같고 양쪽 가슴이 똑같다. 그럴 때는 모르죠. 또 왼손잡이는 오른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또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다라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궁금해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다리 조작을 하면 오른쪽으로 심하게 올라와 버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분들은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이게 편차,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는 게 너무 극심해져 버리면 좀 힘들지 않겠나. 이거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론 그건 중량으로 또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심하게 올라오면 오른쪽이 심해진다고 뭐 왼쪽 목이 막 불편해지고 이러면 왼팔에 중량을 더 올려 차고 왼쪽 가슴에 더 올리고 또 응용해서 아까 제가 스트레칭 바를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당기고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왼쪽으로 피가 또 넘어와요. 운동을 못할 때는 중량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있을 때 뭐 왼손을 좀 더 찬다, 뭐 왼쪽 가슴에다가 올려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운동을 못할 때도 순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일단은 계속해서 저도 지금 뭔가 어제 왼쪽이 약간 한번 세졌는데 한 4시간, 5시간 동안 왼쪽이 센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누워서 쉬려고 누웠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편안해서 잠을 잤는데 잠자려고 이거 푸는 거죠, 사실은. 잘못했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아침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잘 때는 자고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야 되는 거죠. 예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버리면 일어나서 어디가 세졌지? 도대체 어떻게 됐지? 잠은 잤는데 컨디션은 아주 안 좋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머리도 흔들어 보고 목도 한번 만져보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보고 또 오른쪽 가슴 이렇게 걸으면서 어느 쪽에 피가 많지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아니면 가서 겨드랑이 테스트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겨드랑이 테스트 있죠. 스트레칭 바를 꽉꽉 당겨보는 거 한 10번씩 막 당겨보는 거. 그 어느 쪽 팔에 힘이 더 좋은지 더
힘이 없는지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운동 방향성을 잡아야 되죠. 자고 일어났으니까 다리 걷기 조작도 좀 해주시고, 다리 조작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나아가는 길과 예상을 전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은 좀 다르죠. 예상을 하고 나아가는 길은 그래도 두려움이 적고 대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1년 뒤에 예상을 하고 한 달 뒤에 예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 밤이면 내일 아침, 이게 24시간 안에 있는 일들은 조금만 예상을 하고 움직이면,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대처가 빠를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당황하겠죠. 자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뭐, 어떡하든 내가 중량에 뭐, 왼손에 165를 찾고, 오른손에 30을 찾는데, 아유, 뭐, 왼쪽이 이기는 것 같아. 오른쪽 목이 좀 불편해. 그러니까, 오른쪽을 35g을 올려놓고, 오른팔을 운동을 조금 했어. 그럼 이 5g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 이길 건지, 왼쪽이 이길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 목이 좀 불편해서 오른손에 5g 올렸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래 올려놓고 팔 몇 번 흔들어 보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따 보니까 또 갑자기 오른쪽 목은 괜찮은데 왼쪽 목이 또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왼팔 운동을 살짝 해주든가, 아니면 아까 오른쪽에 올렸던 5g을 다시 빼주든가. 100원짜리 한 개를. 100원짜리 한 개가 5g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접근하면서 치료적인 예상을 하라는 거지, 세상 걱정을 하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 내 몸이, 내 건강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건강 걱정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찾아오시면 도와는 드리지만은, 여러분 집에 계신데 뭐 하루 종일 여러분 걱정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 건강은 계속 예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자, 또 시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해드립니다. 예화도 들어드리고, 저하고 이렇게 코드를 좀 맞추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시각을 가지시고, 건강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뭐 똑같이는 안 해도 괜찮아요. 똑같이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생뚱맞게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힘들어서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